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초구 한 선생님의 자살로 인해서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교권 추락이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5가지 예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교육감, 즉 정부 책임이다 라는 거 하고, 학교장, 구체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이다 하고, 학부모, 그 다음에 전교조,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이 5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가를 물었더니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이 학부모였습니다. 학부모의 갑질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려 5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교조가 29%, 30%,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4%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이나 정부 책임은 12%, 학교 책임 2%,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 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교조와 학부모 책임이 80%, 84%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부모들이 전교조가 교권을 추락시키고 공교육을 무너뜨렸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들이 내 새끼만 챙기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발동하면서 지금 교권이 이렇게 추락하게 됐고, 전교조, 즉 좌파, 전교조는 제가 좌파를 여기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전교조와 좌파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갑질 학부모를 부추긴 사회 한 집단을 꼽으라면 변호사 집단을 꼽고 싶습니다. 악성 변호사들 집단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악질 변호사를 하면 누구냐면 도덕적 개념은 다 버려버리고 돈벌이에만 눈이 먼 그런 변호사들을 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싸움 공화국으로 바뀐 것은 법조인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검판사를 할 때는 본인들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몸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든지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싸움쟁이들입니다. 근데 이 싸움쟁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아졌습니다. 언제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개나 소나 돈만 좀 있고 여유만 있으면 이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숫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다는 것은 파이를 나누어 먹으니까 그만큼 변호사 세계가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하면은 우러러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호사 일반 직업, 원오브댐 하나의 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회사나 정부기관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가 적어지다 보니까 먹거리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다닙니다. 그게 뭐냐?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변호사를 수임해서 재판을 할 것을, 아이들 싸움을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단계를 넘어서 본인들이 이 재판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학폭 문제, 학교 문제가 전부 법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일거리를 창출해낸 것이죠.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이죠. 저는 이것을 법적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카르텔이 큰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법적 카르텔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조인들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국회, 각 정부 기관을 점령하다시피 하더니 이제는 국민 생활, 학교까지 점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 개념이 없는, 별 생각 없는 학부모들은 저 옆에서 변호사 수임해서 재판하네? 그럼 나도 변호사 수임해야지. 변호사를 수임해서 재판하는 것을 유행병처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래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뭐 말도 듣지 말고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일이 터지면 엄마가 변호사 써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해. 그리고 갑질을 시작한 것이죠. 변호사가 해결해 주니까 선생 네가 뭐야? 우리 아이의 가정부 노릇이나 해. 라고 찍어 누르기 시작한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 법조인들, 되먹지 못한 법조인들, 내 주머니만 챙기는 법조인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법적 카르텔을 깨야 된다. 한번 변호사가 되거나 사법고시에 패스했던 사람들은 평생을 먹고도 남는다. 판검사가 됐다. 판검사가 판검사를 퇴직을 하면 또 법적 카르텔의 전관예우를 통해서 엄청 돈을 벌고 정치판에 가서 권력을 휘두르고 당대표, 국회의원, 대통령, 법조인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도저도 다 끝나면, 못하면 변호사가 돼서 또 돈을 법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6년 동안 어렵게 공부하지만 인턴 레지던트를 지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물론 돈은 많이 법니다만 특히 성형외과 그 한 가지 일에밖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정치권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조인들은 오며 가며 각 회사의 고문 변호사까지 회사의 사회이사까지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법적 카르텔을 깨야 된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표는 법률 상식을 이용해서 본인의 범죄를 12겹 더 넘게 방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사회악은 너무너무 큽니다. 누군가는 이 법적 카르텔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이 법적 카르텔을 어떻게 깰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갑질하는 버릇까지 가르쳐놨습니다. 망국이죠.